안녕하세요. 그동안 이 채널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재미와 감동을 많이 느끼고 있는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고 결혼 4년 차로 남편과 행복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학을 뗄 정도로 몸서리를 쳤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치곤 하는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구급 공무원이고 근무하는 동료의 소개로 만났다가 연인이 되었고 꽤 오랜 시간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이와 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신혼집과 혼수를 마련할 정도로 돈을 충분히 모으고 부부가 되었죠. 그래서 남들처럼 대출금 하나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돈에 치이고 돈 때문에 부부싸움이 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와 남편이 검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남자라면 모두가 욕심을 낼 자동차도 마련하지 않았고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아 크게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답니다. 저도 그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저희에게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저희에겐 마음의 걸림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씀씀이도 크셨어요. 계모임을 즐겨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재산 대부분을 갯돈으로 쓰셨고 돈을 불리는 낙으로 사셨습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니 신혼집에 거의 찾아오시지도 자신의 집으로 부르시지 않아 아주 가끔 찾아뵈었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가까이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짐가방을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양손에 무거운 짐을 본 저는 걱정부터 되었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 짐들은 다 뭐고요? 그러게 엄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게 말이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 개주가 돈을 갖고 날랐어. 그년이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해보자고 꼬셔서 그 대출 받아서 줬더니 해외로 도망갔단다. 경찰서에서도 잡기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쩌겠니? 집을 팔아버리고 대출금 갚았지. 그만 좀 묻고 이 짐 좀 받아라. 무거워 죽겠다. 엄마, 내가 계모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기어이 사고를 치셨네. 이번엔 부동산 사기야? 집 한 채를 날려드신 거야?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1년에 심장이 12번은 더 튀어나온다고. 그런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슬픈 기색이 하나도 없네. 이놈의 자식이 그럼 그 돈 때문에 죽을 상을 하고 있어야겠냐? 돈이야 다시 만들면 되는 거야. 사지 멀쩡하고 몸 건강하면 된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큰 돈을 잃으셨는데도 천하태평한 모습으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엄마, 그래서 우리랑 살겠다고 짐 싸들고 들어온 거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했으면 네가 나를 오라고 했겠니? 어디 쪽방 하나 마련해 줄 것 같아서 선수 좀 쳤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팔자려니 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 새애기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온 게 못마땅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요. 잘 오셨어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이 집에서 티 안 나게 살도록 할게. 몇 달 뒤에 갯돈 들어오면 작은 빌라 하나 마련해서 나갈 때까지 신세 좀 지자. 괜찮지, 새아가? 그럼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지내는 게 불편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저나 남편이나 가만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분을 내쫓을 수 없으니 당분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했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저는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려고 분주하게 움직였고 조금 긴장한 채로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출근할 때까지 늦잠을 주무시느라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원래 아침 안 드셔. 대낮까지 주무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괜한 수고하지 마. 정말? 원래 어머님 또래는 아침잠이 거의 없지 않나? 우리 엄마는 예외야. 엄청 게을러. 나 학교 다닐 때도 아침밥 차려준 게 손가락으로 꼽힌다니까.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었잖아. 엄마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하면서 자랐다고. 남들 같으면 집 날리면 두 발 뻗고 자겠어? 우리 엄마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 당신이 어릴 적 상처가 많다더니 그랬구나.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까? 어머님 뭐 좋아하셔? 내 생각으로는 아마 밖에서 드시고 올걸?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시니까 친구들이랑 드시고 자정에나 오실 거야. 여보, 엄마랑 지낸다고 신경 안 써도 돼. 개인주의가 강한 분이라 간섭받는 것도 안 좋아하셔.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말대로 저녁에 빈손으로 들어갔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남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딜 놀러 가셨는지 제가 잠들 때까지도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실로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취하셨는지 바닥에 널브러져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깨웠어요. 어머님,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냅둬라. 내 방은 창문도 없고 너무 건조해. 답답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신경 쓰지 말고 출근 준비나 해라. 이윽고 남편이 거실로 나오며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해. 그러다 입 돌아가. 됐다. 방이 너무 구려서 잠을 못 자겠는 걸 어쩌겠냐? 니들 안방을 내가 쓰면 잘만한 것 같긴 하다. 뭐야? 이제 신혼방까지 빼앗겠다는 거야? 무슨 신혼이야? 결혼한 지 2년 됐으면 등 돌리고 잘 때 아니야? 오늘부터는 내가 안방 좀 쓰자. 안 돼. 작은 방 침대는 싱글이라 우리 둘이 잠자긴 비좁단 말이야. 치사하게 나오네. 알았다. 더러워서 안 쓴다. 계속 거실에서 자다가 입이 돌아가도 아무 신경 쓰지 마라. 저는 남편에게 그러지 말고 당분간 지내시는 거니 안방을 내어드리자고 말했어요. 그이는 연신 안 된다고 말했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안방에 짐을 모두 옮겨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왔냐? 어머님, 방 옮기셨어요? 응, 왜? 기분 나쁘냐? 아니에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난 아들 놈 오기 전에 자야겠다. 이따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네가 알아서 둘러대라. 잠시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은 시어머니가 기어이 안방을 차지했다며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렇게까지 짜증낼 필요가 있겠느냐며 시어머니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안 겪어봐서 그래. 두고 봐. 나중에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가 무슨 사고를 치신다고 그래. 그리고 어머님은 나한테 뭘 시키지도 않고 편하게 해주시잖아. 내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매일같이 달달 볶는다는데 말이야.
그렇게 시어머니 편을 들며 그이에게 조금만 더 친근하게 시어머니를 대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남편의 말대로 사건인지 사고인지 시어머니가 크게 한 건 하셨습니다. 자다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쌀을 씻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웬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뒤로 나자빠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이 뛰쳐나와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답니다.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아이고 노케나. 난 어젯밤 경자씨랑 같이 들어온 사람이네. 노인이 말하는 경자씨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알고 보니 늦게까지 술을 마신 시어머니가 남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들어온 거랍니다. 게다가 그 노인과 저희 안방 침대를 쓴 거죠. 너무 더럽고 불결하다는 생각이 든 데다 시어머니가 선을 넘은 행동을 해서 기분이 몹시 나빴답니다. 남편은 곧장 안방 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깨웠어요. 엄마, 일어나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들 신혼집 안방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노인네까지 끌어들여? 해도 너무하잖아.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로하시겠다고? 아유, 귀찮게 왜 이래? 잠 좀 자게 냅둬라. 그리고 남자친구를 집에 좀 데려온 거로 왜 그렇게 호들갑이니? 네 아빠가 세상 떠난 지가 언젠데 아빠 타령이야. 엄마는 남자 좀 만나면 안 되냐? 이 집은 나랑 엄마랑 며느리가 사는 집이라고. 엄마는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러울 게 뭐가 있니? 엄마도 여잔데. 시끄러우니까 그만 나가.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시며 대화를 거부했고 답답한 남편은 할아버지에게 옷을 던져주며 빨리 입고 나가라고 전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빨리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신 오지 마세요. 나 배고픈데 지금 된장찌개 끓이는 건가? 밥 한 술 얻어먹고 나가면 안 되겠나? 노인은 시어머니와 똑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이는 분노하며 노인을 밀어내며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끼리끼리 만났다면서 승질을 냈고 밥맛이 뚝 떨어졌다 해서 아침을 굶고 출근했어요. 물론 저도 너무 놀라고 황당한 아침을 맞이해서 밥맛이 뚝 떨어졌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했는지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셨어요. 밖에서 뭐 하고 다니시는지는 모르지만 집에서만큼은 드시고 주무시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노인을 데리고 와서 저를 아침에 놀래켰고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집에 남자 데리고 오지 말랬지? 저 노인네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엄마 며느리가 기절할 뻔했다고! 에휴, 더우면 옷 좀 벗을 수 있지. 뭘 그런 걸로 야단이냐? 색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엄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집에서 못 지내. 그러니까 제발 사고 좀 치지 말아줘. 이게 사고니? 엄마 연애를 축하해주지 못할 망정 내쫓는다고 협박이나 하는 게 아들이냐?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셨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다른 남자들로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가 자유분방하고 쿨한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여하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남자가 있는지부터 살펴봤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날은 멈추지 않았고 참을 만큼 참았던 저와 남편은 조치를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아침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들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간 떨어질 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어머님 개돈 언제 받으셔? 미안해. 엄마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계속 저러시네. 그리고 개돈 탄다는 건 거짓말일 거야. 늘상 거짓말만 하시는 분이야. 여하튼 방을 구해서 빨리 내보내야겠어. 그렇게 해줄래? 차라리 힘들게 살림시키시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텐데. 이젠 같이 못 살겠어. 알겠어. 이따가 말씀드리자. 이 동네 빈 방은 많으니까 바로 마련해 드릴게. 저는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기절초풍할 날이 많을 것 같아 방을 잡아드리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께 통보하듯 짐을 싸라고 했더니 그제야 잘못한 걸 깨달으셨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부터 하셨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이, 노인네가 늙어서 주책을 떨었어. 아이, 그렇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니? 아,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 엄마, 우리 집에 올 때 마음의 준비하고 온 거 아니잖아. 그냥 무작정 들어오셔 놓고선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야? 내가 방 구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남자친구를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우린 더 이상 못 봐드리겠어. 그렇다고 당장 애미를 내쫓는 게 말이나 되냐? 넌 어쩜 효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니? 내가 남자 만나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엄마,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너무 불편해. 안방까지 내주고 좁아 터진 침대에서 자는 것도 질렸어. 일단 원룸에서 지내. 내가 돈 좀 벌면 전세라도 얻어줄 테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전세를 얻어준다고? 됐다. 나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서 계속 지낼 생각이다. 여기 터가 좋아서 그런지 일이 술술 풀려. 갯돈으로 재미보기 시작했어. 게다가 남자들도 전보다 많이 따른다니까. 그러니까 나가려거든 너희들이 나가서 지내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랑 따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새애기,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제 보니 네가 내 아들 꼬드겨서 나를 내쫓자고 한 거구나. 내 말이 맞지? 순진한 줄 알았더니 여우가 따로 없네. 누가 여우인지 확실히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저희 집에서 나가달라고 부탁드렸답니다. 알겠다. 나가마. 그런데 당장은 못 나가. 여기 터가 좋아서 다음 갯돈 탈 때까지만이라도 지내게 해줘라. 한 2달만 있다가 나갈게. 이 애미 소원이니까 그렇게 해줘라. 엄마, 갯돈 받는 거 진짜야? 난 엄마 말에 믿음이 안 가. 내가 보증금 마련해주고 월세도 내줄 테니까 이번 주 안으로 나가주면 안 될까? 얘가 엄마 말을 뭘로 들었어? 2달 안으로 나가겠다고. 결국 남편이 꼬리를 내리고 2달의 시간을 더 지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잘못한 걸 아셨는지 남자들을 더는 데려오지 않으셨고 그나마 마음 편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뒤 뜻밖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바퀴벌레가 나타났답니다. 아! 바퀴벌레다! 제가 악소리를 내자 남편이 거실로 달려나왔는데 그이는 용감하게 바퀴벌레를 잡지 못했어요. 아휴, 도저히 못 잡겠다. 그럼 약이라도 뿌려봐.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맨손으로 짝 하고 손으로 바퀴벌레를 잡았습니다. 왜 이리 호들갑이야? 이깟 벌레 가지고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살며 온갖 벌레들을 보고 자라오셨다며 별로 징그럽지도 무섭지도 않으셨대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튿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거실 불을 켰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으아!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새아가? 어머님, 이것들 좀 보세요. 난 또 뭐라고? 새애기 컵도 참 많다. 내가 다 잡을 테니까 뒤로 물러나 있어. 그리곤 아무렇지 않게 바퀴벌레를 잡으셨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바퀴벌레가 왜 생긴 걸까요? 너무 찝찝해 죽겠어요. 뭐가 찝찝하다는 거냐? 벌레가 사람 집에 기생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바퀴벌레가 거실과 방, 화장실 할 거 없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시어머니가 잡아주셨죠. 약을 품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남편에게 해충 방역업체를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다음날 집을 비우고 연막탄을 터뜨리고 꼼꼼하게 방역한 업체 사람이 다신 바퀴벌레가 나올 일이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서 근심을 덜어낼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바퀴벌레들이 나타났어요. 정말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방역까지 했는데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죠. 이에 남편은 방역업체에 연락해 다시 방역해달라고 요청했고 업체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이런 일은 드물다고 말했답니다. 그래도 계속 나타나는 바람에 남편은 업체를 바꿔서 불렀어요. 그이는 방역을 해도 계속 나온다고 설명하며 제대로 퇴치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하지만 방역업체를 바꿔도 소용없었어요.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조상님이 노하셨는지 바퀴벌레는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저는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말했네요. 여보,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바퀴벌레가 징글징글하다고. 아무리 방역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떠나자. 나도 당신 생각이랑 같아. 우리가 벌 받을 짓을 한 건가 싶다니까. 이 지겨운 바퀴벌레들 퇴치가 안 되니 우리가 나가버리자.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집이 팔리고 저희가 이사를 가면 시어머니는 원룸으로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셨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일주일 동안은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징그러운 바퀴벌레를 매일 봐야 했죠. 그리고 며칠 더 지나자 부동산 중개인이 사람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는데 또 문제가 됐습니다. 바퀴벌레들이 구경 온 사람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분은 저처럼 벌레를 질색하는 사람이었는지 곧바로 주랭랑을 쳤고 이어서 구경 오는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리기는 하는 걸까? 그리고 이런 집을 내놓은 게 양심에 찔리기도 해. 어느 누가 바퀴벌레가 득실되는 집을 좋아하겠어. 다른 사람이 이사 오면 바퀴벌레가 사라질 수도 있지. 방역을 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면 집이 우리랑 맞지 않아서 그런 걸지도 몰라. 풍수질이 그런 거 있잖아. 집의 기운이랑 우리랑 안 맞는 거겠지. 그럴까? 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말이야. 조금만 참자. 금방 집이 팔릴 거야. 그렇게 집을 살 사람을 기다려봤지만 바퀴벌레가 늘 등장하면서 집을 파는 날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제안 하나를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이사를 그렇게 가고 싶니? 어머님, 당연하죠. 이 집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다고요.
바퀴벌레가 때로 나오는데 미치겠어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으세요? 나는 바퀴벌레가 나오든 메뚜기가 나오든 상관없는데, 그렇게 괴로우면 집부터 먼저 사는 게 어떻겠니? 그 대출 먼저 받고 새 아파트로 가면 되잖아. 너희 둘 다 공무원이니까 대출은 짱짱하게 잘 나올 거 아니야. 이 집은 내가 팔릴 때까지 살면 되는 거고. 아무리 이사가 급하긴 했지만 빚까지 내면서 이사를 떠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어머님,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을 대출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제 생각과 같아서 대출은 절대 받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저와 남편은 특단의 조치로 찜질방으로 대피했어요. 불편하긴 했지만 징그러운 벌레를 보지 않아도 됐으니 그 편이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허리와 등이 어찌나 아프던지 남편과 저는 찜질방에서 자다 말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들어가 벌레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깨끗하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사라진 건가? 그랬으면 좋겠다. 일단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그래, 며칠 동안 찜질방 바닥에서 잤더니 등허리가 아파 죽겠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웬 할아버지가 변기에 앉아 똥을 싸고 있는 겁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뒤로 자빠진 저에게 달려온 남편은 제 시선을 따라 화장실을 향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와봐. 우리가 집에 없는 사이에 또 남자를 불러? 안방문이 열리며 하품을 하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언제 왔니? 당분간 찜질방에서 잔다며. 니들이 집에 없으니까 나 혼자 무서워서 남자친구를 불렀다.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니? 내가 엄마 때문에 미쳐! 빨리 이사를 가던가 해야지. 잘 생각했다. 얼른 새 집부터 마련해라. 이 집은 내가 팔릴 때까지만 지낼게. 됐거든. 지금 보니까 바퀴벌레도 없는 것 같으니까 내일 바로 원룸 알아봐 줄게. 이는 화장실에서 나온 할아버지를 내쫓아 버렸고 시어머니에게 미리 짐을 싸라고 일렀네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또다시 벌레들이 징그럽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매일 봐도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명을 질렀고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바퀴벌레들을 때려잡았습니다. 이놈들도 참 지겹다. 언제 없어지려는지.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며 크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진짜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여보, 우리 집부터 먼저 마련하자. 이 집은 팔릴 때까지 엄마가 지내게 하고 말이야. 징그러워서 못 살겠어. 그러자. 나도 하루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당장 대출부터 알아보자. 집이 팔리면 바로 갚아버리자고. 그런데 우리 집이 빨리 팔려야 할 텐데 팔릴까? 저 바퀴벌레 떼를 보고 누가 집을 사겠냐고. 그건 걱정 마라. 내가 집 보러 오는 손님이 있으면 바퀴벌레들 안 보이게 싹 다 잡아버리마. 그렇게 새 집을 먼저 마련하기로 결정 내린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팔릴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는 거야. 그 후엔 원룸 마련해 줄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멀쩡한 집을 날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나중에 돈 모아서 제대로 된 집 해드릴게. 그래, 알겠으니까 얼른 집부터 알아봐. 좋은 데 있으면 바로 계약하라고.
결국 저희 부부는 집이 팔리기도 전에 다른 집을 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이와 여러 아파트를 알아보는데 저희에게 가장 큰 조건은 바퀴벌레가 없는 집이었어요. 다행히 구경하는 집들은 모두 깔끔했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과 의견을 좁히며 살만한 집을 골랐고 계약하겠다고 중개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리려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남자친구와 있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리 놀라지 않고 좋은 말로 노인을 내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나가면 계속 남자 끌어들일 거지? 아니야. 이젠 진짜로 집에 아무도 들이지 않을게. 얌전히 지내다가 집 팔리면 나가도록 할게. 그래, 제발 부탁 좀 할게. 아파트 사람들이 엄마를 뭐라 생각하겠어.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좀 데리고 와. 어쨌든 우리 들어갈 집 구했어. 내일 계약할 거야. 어머, 정말이니? 잘 됐다. 그럼 대출도 알아본 거야? 이 집 담보로 받으려고. 바퀴벌레 때문에 언제 팔릴지 모르지만 팔리는 대로 바로 갚으면 될 것 같아. 어머님, 저희끼리 이사 가서 죄송해요. 그때까지 이 집에서 혼자 지내셔도 괜찮겠어요? 어머님은 진짜 바퀴벌레를 봐도 아무렇지 않으세요? 그렇다니까. 몇 번을 말하니? 나한테는 팔이나 목이나 바퀴벌레나 다 거기서 거기야. 다 같이 상생하는 생물 아니겠냐. 그리고 난 이 집 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남양이라 햇살도 잘 들고 잠도 잘 오고. 그리고 갯돈으로 재미도 많이 보고 말이야. 여하튼 새끼 네가 그동안 힘들어 했는데 새 집으로 가게 됐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이사에 관한 대화를 마무리 짓고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보며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바퀴벌레가 보이지 않네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도 찜질방에서 자다가 집에 왔을 땐 깨끗했잖아요. 여보, 당신도 그렇게 느꼈지? 진짜 우리한테 뭐가 씌었나? 지금 벌레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사를 괜히 가는 것 같기도 해. 우리가 너무 섣불리 계약한다고 한 건 아니겠지? 아니면 며칠 더 두고 볼까? 방역도 한번 더 해보고 말이야. 희한하게 바퀴벌레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집을 파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 그럼 내일 한번 보자. 바퀴벌레가 또 나타나는지 말이야. 계약은 취소하면 되니까. 저와 그이는 그렇게 집을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벌레 한 마리 없는 깔끔한 집을 보니 괜히 대출까지 받는 게 아깝게 느껴졌답니다. 사람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과일을 드시다 말고 잠시 산책을 다녀온다고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같이 가요. 저도 소화도 시킬 겸 산책 좀 해야겠어요. 아니, 나는 요 앞에서 누구 좀 만나려고. 너는 그냥 집에서 쉬거라. 설마 또 남자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머님 사생활이니까 저는 빠지겠습니다. 대신 일찍 들어오세요. 밤길 위험해요. 그래. 잠깐 나가는 거야. 피곤할 텐데 어서들 쉬거라. 시어머니는 슬리퍼를 신고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원래 잠깐이라도 외출하시면 꽃단장을 하고 나가시는 분인데 조금 이상했죠. 아무튼 저와 남편은 집안을 둘러보며 벌레가 있는지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깨끗했어요. 여보, 거기는 어때? 안방은 아주 깨끗해. 벌레 한 마리도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혹시
방역한 효과가 이제야 나타난 건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등 뒤로 뭔가를 숨기셨는데 남자친구가 선물을 준 거라며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하튼 저와 남편은 사라진 바퀴벌레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긴 우리가 방역을 몇 번이나 했는데 계속 살아남는 게 이상하긴 해. 이러면 꼭 이사 갈 필요까지 없겠는데? 이래서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하나 봐. 엊그제만 해도 우글거리는 바퀴벌레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사 가고 싶더니 눈앞이 깨끗해지니까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 나도 그래. 이렇게 멀쩡하다면 대출까지 받아서 이사 갈 필요가 없지. 게다가 우리 아파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 아, 그렇지. 그래도 아직 모르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자.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깔끔하면 계약 취소하고 방역이나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제발 바퀴벌레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답니다. 저는 목이 마르고 화장실이 가고 싶어 새벽 5시쯤에 눈이 떠졌어요. 눈을 뜬 채 만 채 벽을 짚으며 방을 나와 물을 먼저 마실지 화장실을 먼저 갈지 고민하다가 화장실로 결정하고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가는데 주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려는데 또다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확히 들렸어요. 그래서 전 소리가 나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뭔가를 하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죠. 어머님, 뭐 하세요? 손에 든 게 뭐예요? 그러자 등 뒤로 급하게 투명한 비닐봉투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 뭔가 움직이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어머, 새아가, 깼니? 그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가서 더 자라. 어머님, 그거 뭐예요?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꿈틀거리다니. 네가 잘못 봤다. 이건 내 간식거리야. 어젯밤에 그 남자친구가 주고 간 마른 오징어라고. 그 고추장에 찍어 먹으려고 주방에 나온 거야.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 투명한 봉투 안에 움직이는 뭔가를 봤으니까요. 어머님, 그거 보여주세요. 제가 눈으로 봐야겠어요. 얘가 시엠이 간식 빼앗아 먹으려는 게야? 내가 나중에 사다 줄 테니 그냥 들어가라. 응? 제 의심은 점점 커졌고 이 상황을 남편과 같이 확인해야겠다 싶어 그 일을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봐. 이윽고 남편이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거기서 불 끄고 뭐해? 그이가 불을 켜자 시어머니의 긴장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서 뒤에 감춘 거 보여주세요. 새아가, 꼭 그래야겠니? 네, 봐야겠어요. 여보, 뭔데 그래?
새벽 5시에 자는 사람까지 깨우고 난리냐고. 그건 어머님이 뒤에 숨긴 걸 보면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등 뒤에 그것을 숨기고 있었고, 저는 끝까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투명한 봉투를 저희 앞에 내밀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걸 보고 기겁하고 말았답니다. 뭐야? 엄마, 그 봉투에 든 거 바퀴벌레 맞지? 그걸 왜 들고 있는 거야? 왜겠어? 그동안 우리 집에서 나온 바퀴벌레가 모두 어머님이 풀어두셨나 보지. 제 말이 맞죠? 그게 말이야. 얘들아. 엄마, 빨리 사실대로 말해봐. 정말 그런 거야? 그동안 엄마가 바퀴벌레를 풀어놓고 우릴 괴롭힌 거야?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다가 이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바퀴벌레 좀 풀었다. 2달 전에 새애기랑 네가 바퀴벌레를 보고 기겁하는 걸 보고 이거다 싶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다 싶다니. 너희들이 나를 원룸으로 보내겠다 해서 그랬다. 난 이 집이 좋고 계속 살고 싶은데 니들이 나를 내쫓으려고 했잖아. 그래서 쇼 좀 해봤다. 젠장, 내일이면 새 아파트 계약한 데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바퀴벌레가 안 나오니까 계약을 철회하겠다며.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풀려고 했다. 시어머니가 남자 문제가 심해서 저희가 내보내려고 했을 때 이미 계획을 세우셨답니다. 저희 집에서 계속 살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골똘히 생각하다가 저와 남편이 바퀴벌레를 보고 경악하는 걸 보고 그걸로 저희를 내쫓으려고 파충류 가게에서 바퀴벌레를 매일같이 사서 집안에 풀었답니다. 또 저희 집이 끝까지 팔리지 않도록 집 구경 오는 사람들한테 바퀴벌레로 내쫓으며 계속 자리를 차지할 생각이었답니다.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우리 집을 가지려고 그런 수를 써? 갯돈 날리고 신혼집에 들어와서 안방까지 차지하고 남자까지 끌어들이고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통째로 가지려고? 엄마, 나 결혼할 때 한 푼도 도움받지 않았잖아. 아버지가 남긴 재산 엄마가 다 날려놓고선 이젠 아들을 빚쟁이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럼 어떡하니? 좁아터진 원룸으로 들어가 살기 싫은데. 그럼 우리 부탁대로 작은 방 쓰고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됐잖아. 우리가 싫어할 행동을 실컷 하면서 계속 이 집에서 살길 바란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하니? 늙은 엄마가 안방 쓰는 게 잘못됐어? 여자인 내가 남자를 만나면 안 되니? 집 데이트 좀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했냐고. 시어머니는 모든 걸 들켜놓고선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오만정이 떨어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짐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 애미를 내쫓으려는 거야? 나가줘. 제발 나가줘.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항상 이기적이었어.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이 있어? 맨날 나가서 사 먹거나 아버지가 차려줬잖아. 지금 말한 건 일부일 뿐이야. 내가 엄마한테 서운하고 서러웠던 걸 다 말하려면 2박 3일도 모자라다고. 그러니까 나가줘.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 엄마한테 큰 소리를 쳐? 너야말로 이기적이다. 엄마가 밥하는 사람이야? 밥 안 해주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냐고. 그 짐가방 당장 풀어. 난 못 나가. 저는 중재하려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가르고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지금 새벽 5시야. 짐을 싸더라도 나중에 하자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년아.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아프다고요. 엄마 진짜 내 얼굴 그만 보고 싶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이 썩어 빠진 것들, 늙은 애미를 개무시하고 내쫓으려고 해? 니들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숨소리를 씩씩대며 거칠게 내쉬며 남편이 싼 짐가방을 빼앗아 들더니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괴롭혔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고 나가셨으니까요. 여보, 이제 어떡해? 어머님 따라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됐다 그래.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내 엄마라서 참고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나도 더는 못 봐드리겠어. 그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그러셨고요. 그이는 시어머니에게 돈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갯돈을 타서 방 한 칸에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원룸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가지 않게 되었고 그 집에서 계속 살게 되었네요. 그 뒤로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난번처럼 짐가방을 들고 무작정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남편이 칼같이 자르며 시어머니를 돌려보냈답니다. 남편은 절대 시어머니와 같이 지낼 일이 없다며 저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가끔 안부 전화만 드리고 있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원룸에서 살기 답답하다고 짜증을 내시는데 절대 같이 지내자고 대답하지 않고 있네요. 이렇게 저희 시어머니의 사연을 쭉 들려드렸는데 정말 징그러운 이야기죠?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갈게요.